내년 지방선거가 이제 딱 1년 남았습니다. 9년 만에 정권 교체 이후 벌써부터 호남에서는 치열한 선거전이 점쳐지고 있습니다. 70년 전 우리 지역의 모습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공개됐습니다. 산업화와 도시개발이라는 지역사회의 역사가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바다에 버려진 폐기물과 스티로폼이 바다와 육지까지 오염시키고 있습니다. 해양 폐기물 수거에 투입된 막대한 예산만 낭비하는 결과를 낳고 있습니다. 2017 투르 드 코리아 국제 사이클 대회가 열리는 내일 여수 시내 일부 구간의 교통이 통제됩니다. 소호 요트장과 웅천 사거리 인근에서 내일 오전 9시부터 30분간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해서 전남 동부권 소식입니다. 내년에 치러질 지방선거가 1년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9년 만에 이뤄진 정권 교체에 힘입어 호남을 기반으로 한 각 정당의 치열한 접전이 재현될 것이란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김종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제7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가 1년 앞으로 다가오면서 정치구조 변화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지난 5월 치열한 대선전을 치른 각 정당에선 자천타천의 인물들이 물망에 오르면서 선거전이 미리 점화됐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내년 선거에선 광역단체장과 교육감, 기초위원 등 400여 명의 일꾼들을 뽑게 됩니다. 열린우리당과 민주당이 격돌한 12년 전 상황이 재현될 것이라는 예측이 나오면서 그 어느 때보다 여야 간 치열한 선거전도 예상됩니다. 여당의 입장에선 문재인 정부에 대한 초반 평가가 담길 수 있어 향후 국정 운영의 가늠자가 될 수 있습니다. 호남의 맹주를 자처한 국민의당 역시 대선 패배의 실망감에서 벗어나고 낮은 지지율을 회복하기 위해 차별화된 선거 전략이 필요해 보입니다. 민의를 바탕으로 한 의회 민주주의의 발전이 가능하도록 되어져 있어서 지역 발전의 견인차가 되어질 것이다. 전남 동부 지역은 현재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이 양당 구도를 형성해 나름대로 균형추를 맞춰가고 있는 상황. 하지만 최근 지방선거 출마자가 700명을 넘어섰고 전문성을 갖춘 인물에 초점이 맞춰지면 정당별 공천이 무의미해질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전문성이 요구됩니다. 도덕적으로 어느 정도 하자가 없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소통을 해야 되는데 강력한 리더십을 가진 것보다도 부드러운 리더십을 가지고 특히 지방선거는 1인 다투표 방식으로 진행돼 또 다른 정치 지형이 만들어질 것이란 예상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1년 앞으로 다가온 지방선거가 각 정당의 입지를 다질 중요한 변곡점이 될 수 있다는 평가 속에 벌써부터 각 정당의 움직임에 유권자들의 눈과 귀가 모아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종수입니다. 우리가 사는 곳이 70년 전에는 과연 어땠을까요? 해방 직후부터 산업화, 신도시 개발을 거쳐 현재에 이르기까지 이 순천 지역의 변화상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공개돼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박광수 기자입니다. 지난 3월 촬영된 순천 조례호수공원 주변. 1948년으로 돌아가 보니 담수도 도로도 찾아볼 수 없고 농지만 다닥다닥 붙어 있습니다. 70년대 접어들어서야 비로소 저수지가 축조됐고 85년 부감 사진을 확인하자 법원 옆 중심도로가 선명하게 나타납니다. 순천 도심 쪽으로 들어가는 입구 팔마체육관 앞입니다. 이곳은 과연 해방 직후에는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비좁은 도로만 윤곽을 드러낼 뿐 체육시설은 물론 인가도 거의 찾아볼 수 없습니다. 이후 70년대 말 체육관 건물 한 동이 들어섰고 85년 한창 운동장 조성 공사가 진행되더니 2000년대 이후 보조운동장까지 갖춘 번듯한 종합 스포츠 단지로 탈바꿈합니다. 순천시가 국토지리연구원의 지원을 받아 70년간의 지역 변천상을 구축하기 시작한 건 지난해 3월. 수많은 아날로그 항공사진과 필름들을 시기별 위치별로 짜맞춘 뒤 누구나 쉽게 인터넷에서 찾아볼 수 있는 디지털 정보로 변환시켰습니다. 특히 해방 직후의 희귀 영상을 체계적으로 영구 보존할 수 있게 돼 그 의미가 더 큽니다. 48년도의 사진은 아마 우리 순천시만 가지고 있는 그런 소중한 자료라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과거 사진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 순천시가 어느 방향으로 어떻게 또 발전해 나갈 수 있는 그런 방안도 모색할 수 있는 그런 귀중한 자료가 되지 않을까. 순천시는 앞으로도 시기별 사진과 필름들을 가능한 많이 확보해
더욱 세밀한 지역 영상 자료 체계를 구축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박광수입니다. 가뭄이 장기화하면서 수목 피해를 막기 위한 대책반이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전남도는 각 시군별로 수목 피해 예방을 위한 대책반을 편성한 뒤에 급수차와 양수위 등을 이용해 숲 조성 지역을 중심으로 물주기 작업 등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전남도는 또 계속된 가뭄으로 병해충 밀도가 높아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수시 예찰과 조기 방제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국내 최대 사이클 대회인 뚜르드 코리아가 내일 개막하면서 일부 구간에서 교통이 통제됩니다. 여수시는 대회가 개막하는 내일 오전 소 요트 마리나에서 웅천 사거리까지 7.8km 구간의 일부 차선과 웅천 사거리에서 해산 나들목까지 8.8km 구간의 차량 운행이 전면 통제된다고 밝혔습니다. 통제 시간은 내일 오전 9시부터 30분가량으로 여수시는 시민들의 협조를 당부했습니다. 폐그물과 스티로폼 등 각종 해양 폐기물은 지자체의 여전한 골칫거리인데요. 바다를 살리자고 건져 올린 해양 폐기물이 오히려 육지를 오염시키고 있습니다. 양현승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남해안 철도공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보성군의 한 야산. 마을과 떨어진 골짜기에 폐어망이 언덕처럼 솟아 있습니다. 태워서 처리해야 할 양식용 대나무도 색이 바랜 채 절벽을 이루고 있습니다. 1년 전 해양 폐기물 무단 적치가 적발됐던 현장입니다. 이후 폐기물을 치워냈다고 했지만 여전히 현장에 쌓여있는 폐기물이 산더미입니다. 폐기물 운송 차량도 녹이 잔뜩 쓴 채 방치돼 있습니다. 땅 속에도 해양 폐기물이 묻혀 있습니다. 전번에 한번 방송으로 나갔어. 또 방송 터뜨리라고 나요. 완도군의 한 농공단지 구석에 잡초로 덮인 무더기가 쌓여 있습니다. 지난 2010년부터 은밀하게 반입된 2,000톤에 이르는 폐어망이 7년째 방치돼 있습니다. 불법적으로 매립하는 사람도 많고 이런 게 좀 야산에 쌓아놔. 문을 닫은 농촌 지역 폐 공장도 폐어망을 버려두거나 숨겨두는 곳이 되고 있습니다. 빽빽한 대나무 숲에 둘러싸여 외부에서는 제대로 보이지도 않습니다. 좀 나쁘더구만. 섬에서 갖다 놓은 것 같아요. 작업 복제하는 거 봤어요? 그거 못 봤지 우리가. 그물과 스티로폼 등 바다에서 쓰고 버린 해양 폐기물을 육지로 건져 올리는데 투입되는 예산은 전남에서만 올해 54억 원 등 최근 3년간 216억 원. 전국적으로 해양 폐기물 수거에 투입한 한 해 500억 원의 예산이 결국 육지를 오염시키는 데 쓴 꼴이 됐습니다. MBC 뉴스 양현승입니다. 최근 어선에서 나오는 폐수를 무단으로 버리는 일이 자주 발생해 환경 캠페인과 함께 단속이 강화됩니다. 여수해양경비안전서는 해양환경관리공단 등과 함께 이달 말까지 선저폐수 배출 금지 캠페인과 교육을 펼치고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난 7일에는 여수선적 어선의 기관사가 무단으로 선저폐수를 버리고 도망가다 해경에 붙잡혔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건설사의 설계 변경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은 순천시에 시정을 권고했습니다. 권익위는 오늘 보도자료를 통해 순천시가 감사를 의식해 하천 준설공사를 맡은 모 건설사의 정당한 공사비 증액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며 설계 변경과 계약 금액 조정을 권고했다고 밝혔습니다. 권익위 측은 공공기관의 계약 업무 담당자가 소극적 행정 관행을 벌이고 계약 상대방의 요구에 보다 더 귀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최근 우박 때문에 담양에서 태양광 패널이 부서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피해업자는 패널의 하자를, 패널 제조업체는 천재지변을 각각 주장하고 있는데요. 송정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태양광 패널의 겉면 강화 유리가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지난달 말에 골프공 크기만한 우박이 내린 뒤에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전체 1,700여 장의 패널 가운데 파손된 패널은 520장, 30%가량이 부서지면서 발전량이 4분의 1 수준으로 줄었습니다. 이 발전량이 약 25%밖에 안 되고 있어요. 그거는 뭐 파손 수량이 너무나 많아서. 하지만 바로 옆에 위치한 다른 업자의 태양광 발전소는 거의 멀쩡한 상태입니다. 담양군의 피해 신고조차 접수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피해업자는 파손된 패널의 품질 불량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국지성 우박을 같이 맞았는데 제조사가 서로 다른 패널에서 피해 여부가 크게 차이나기 때문입니다. 우박에 눈이 달린 것도 아닌데 제품 하자로밖엔 이해가 안 된다는 겁니다. 그건 태양광 설치하는 관계자한테도 물어봐도 도저히 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된다. 이게 불량 아니면 하자에 문제가 있는 모듈이지 않았느냐. 이에 대해 해당 패널을 만든 대기업은 피해가 난 건 안타깝다면서도 자사 제품은 우박에 대한 내구성 인증을 받아서 품질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천재 지변에 의한 피해를 품질 문제로 끌고 가는 상황이 좀 당황스럽고요.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의 책임을 공급사에게 전가하는 상황이 좀 황당합니다. 하지만 피해업자는 이를 수용하기 어렵다며 파손된 패널에 대한 전면 교체를 요구하는 한편 별도의 법적 조치 등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 논란이 되고 있는 바이오매스 발전소 건설 계획에 대해 광양시가 공식적으로 반대 입장을 내놨습니다. 광양시는 보도자료를 통해 시민이 원하지 않는 발전소 건설에 반대한다며 앞으로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사업자와 관계기관에 전달하고 환경단체와도 긴밀하게 협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광양그린에너지는 광양 황금산단에 220메가와트급 바이오매스 발전소 건설을 추진하고 있지만 시민단체와 일부 주민들은 환경오염 등을 이유로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지방어항개발 계획에 맞춰 주민들의 의견 수렴 절차가 진행됩니다. 고흥군은 내일 어촌마을의 환경 개선을 위해 추진되고 있는 지방어항 개발사업 대상지에 동일면 복남한 1원 9만 5천여 제곱미터가 선정돼 주민 설명회를 통해 의견을 수렴한 후 사업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고흥군은 이번 사업으로 노후화된 시설 정비가 이루어져 주민 소득 증대 등 정주 여건 개선에 도움이 될 걸로 기대했습니다. 오늘부터 여수 앞바다에서 대규모 해상훈련이 시작됐습니다. 여수 해양경비안전선은 서해 해양경비안전본부 주관으로 오늘부터 16일까지 나흘간 여수 신안과 세존도 인근 해상에서 경비함정 5척 등을 투입해 수색과 인명구조 훈련 등 종합훈련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오는 15일 오후 1시와 오후 8시에는 여수시 남면 세존도 동쪽 해상에서 사격 훈련이 실시된다며 인근을 항해하는 선박에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고흥군이 전국적으로 AI가 확산 추세를 보이자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고흥군은 최근 제주에서 고병원성 AI가 발생함에 따라 녹동신항과 제주를 오가는 선박을 대상으로 소독 강화 등 차단 방역을 실시하고 소규모 가금류 사육 농가에 대해서도 정기 예찰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고흥군은 올해 초부터 AI 상황실을 운영해 가금류 수매에 나서고 있으며 지난 2012년 이후 지금까지 발병이 보고되지 않아 AI 청정 지역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청이 중국 중부 지역에 대한 투자 유치 활동에 나섰습니다. 광양경제청은 어제 중국 지린성 통화시에서 투자 유치 설명회를 열고 통화시 상공회의소와 투자 의향 기업의 적극적인 소개를 약속하는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